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겠습니다. 공문서 관리의 표준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표준화가 되어 있겠죠. 공문서가 할 때마다 막 틀리지고, 보고를 올 때마다 보고서 양식이 막 이상해지고 이러면은, 맨날 보는 사람도 뭐 색다르고 뭐 보고서 방식이 틀렸나 뭐 그러겠죠. 그것처럼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요건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부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부서의 담당자는 이런 일을 해라라고 정해놨어요, 미리. 그죠? 그래, 그 사람이 그 일만 하면 돼요. 또 그 부서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요, 서로 미루죠, 그죠? 우리는 그런 일을 담당 안 한다 하고, 그죠? 또 저쪽 가면, 그쪽에서 한다 하면, 그쪽 가면 또 그쪽에서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쪽에 가봐라 하면, 그쪽에서 갔다 왔는데 벌써, 그죠? 서로 미뤄요. 우리 업무가 그런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때는 이런 걸 찾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찾아보면 있어요. 있으면, 담당 부서가 자기들이 그걸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사고가 생기니까 미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이것만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표준화가 다 돼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업무 편남. 업무 편남이요. 업무 편남요. 자, 업무 편남이라는 게 뭐냐? 행정기관에서 문서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표준화된 안내서와 지침서가 바로 업무 편남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자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이걸 찾아본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거기에 어떻게 하라, 요렇게 하라라고 안내하고 지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이제 처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잘못한다거나, 그죠? 그러면 이제 엉뚱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들도 다 자기 하는 일을 다 몰라요. 100% 다 알지 못해요. 또, 오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경력이 별로 없는 공무원 이제 갓 들어온 신입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럼 이걸 막 찾아보겠죠. 찾아보는데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엉뚱하게 또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잘못해서 또 엉뚱하게 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 그런 일로 생겨 또, 우리 TV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잘못 처리돼가지고 고객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 많죠.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바로 이걸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이걸 찾아보지 않고 그냥 위에서 이제 고참이 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했던 거 그런 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침이나 안내서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업무 편남이라는 곳에다가. 됐나요? 문서관리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안내서와 지침서를 우리가 업무 편남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업무 편남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 편남하고 직무 편남이 있습니다. 자, 업무 편남은 요거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떤 건지 잘 봐야 돼요. 행정 편남은요, 뭐냐. 자, 사무 처리 절차, 장비 운영 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 규칙 등에 관한 업무 담당자가 자기 일에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해놓은 거다. 즉, 각각 개인에 대해서 그 부서의 그 직원에 대한 걔들의 지침이라고 보면 돼요. 걔들이 뭐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정해놓은 게 행정편남이에요. 됐나요? 담당자가 해야 되는 일을 정해놓은 게 행정편남이고, 네. 업무 지도서, 업무 참고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행정편남, 그 사람이 해야 될 업무를 정해놓은 겁니다. 지도한다거나,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참고해라. 그게 행정편남입니다. 그럼 직무편남은요, 뭘까요? 직무편남. 직무편남은 부서별로 해야 될 일. 이게 좀 큰 덩어리죠, 큰 덩어리. 우리 부서에서는 뭐 해야 되는지, 부서 전체에서 해야 될 일을 정해놓은 거예요. 부서별로 그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계획, 관리 업무 현황 등을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려는 업무 현황철, 업무 참고철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직무편남이 더 큰 개념이에요. 왜요? 이거는 부서별이고, 그죠? 자, 앞에 행정편남은요. 부서에 속해 있는 그 직원이나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행정편남입니다. 행정편남. 됐나요? 그럼 직무편남이 이 큰 개념이죠. 그죠?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정해놓은 거고, 그 안에서 또 각각 담당자들이 뭘 해야 되더라 그걸 정한 게 바로 행정편남. 이해가시나요? 직무가 더 큰 개념입니다. 행정보다. 자, 부서별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직무구나. 각각 담당자 그러면 뭐예요? 행정편남입니다. 됐습니까? 직무편남과 행정편남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업무편남에 속합니다. 업무편남.
그렇죠? 업무 편담 안에 자, 행정 편담, 직무 편담이 있고 행정 편담은 부서별로 그 과나 어떤 부서가 해야 될 일 정하는 거고 그 과와 부서에서 각각 담당자들이 해야 될 정하는 게 바로 행정 편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문서의 보존기간 시작일만 나와요. 자, 이것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는데 보존기간이 다 문서마다 다 있습니다. 몇 년 보관해야 되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영수증 2년 보관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죠, 그죠? 그 2년 동안 사실은 보관해야 돼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수증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그 영수증도 없고 그러면은 그 전산망에 들어가 있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돈 안 냈다면 돈 내야 됩니다. 영수증이 있다면은 가능해요. 근데 2년 다 돼가는데 갑자기 돈 안 냈다고 돈 내라 그래요. 분명히 난 돈 냈는데 그러면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처리가 안 돼요. 낸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2년을 보관하라고 됐어요, 영수증을. 근데 2년 보관하는 사람은 어쩌고, 그죠? 1년 보관하면 잘합니다.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죠? 자, 문서의 보관 기간 시작일은 어떻게, 5년이면 어떻게, 도대체 5년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지금 9월달이죠? 9월달 이때 문서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존기간을 정할 거예요. 5년이 돼요, 그 문서가. 그럼 9월달에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으면 5년이면 그러면 다음 내년 5년 후에 9월달로 마감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만들었지만 5년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냐면 다음에요. 다음에 내가 1월달에 만들어도 다음에 1월달부터 5년인 거예요. 다음에 1월 1일부터 5년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5월달에 만들었다고 5년 지난 다음 해갖고 5년 지나고 5월달에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존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일이 벌써 틀리집니다. 시작일이 5월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2012년 5월달에 만들어도 2013년 1월 1일부터 5년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만든 거는 다음에 1월 1일부터 보존기간 연도를 매겨야 돼요. 그러니까 5년이면 다음 2013년 1월 1일부터 5년 2018년까지겠네요. 그죠? 2017년 12월 31일까지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5년이라는 거예요. 자, 문서를 완결한 날짜 다음에 1월 1일부터 뭐 몇 년 이렇게 보존기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5년, 3년, 뭐 1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알아두세요. 만들었다면 다음에 1월 1일부터 보존기간 몇 년을 매깁니다. 자, 사장의 내용을 다 끝냈습니다. 힘들게 끝냈어요. 자, 한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장 문제를 앞에 하면서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는 안 남았는데, 자, 이건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자, 요거죠, 그죠? 항목 구분 시 셋째 항목이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냥 숫자 아무것도 없는 거고, 둘째는요 숫자가 아니고 이번에는 한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둘째 기준. 셋째는요 그러면요 홀수 번째는 뭐예요? 숫자죠, 그죠? 그러면 문자인 거는 다 빼버리면 돼요. 답 나왔네요. 벌써요. 뭡니까? 2번이죠. 답이 쉽죠? 무슨 말이에요? 홀짝인데 홀수 번째가 숫자고 짝수 번째는 문자죠. 가나다라 했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벌써 답이 벌써 뭐 셋째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문자 아니에요. 짝수 번째 아니고 셋째니까 홀수 번째니까 숫자겠죠. 자,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되겠죠. 아니면 아예 써봅니다. 첫째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첫째는 그냥 1, 2. 둘째는요 가나다. 셋째는요 1하고 뭐예요? 요렇게 2 요렇게. 넷째는요 가 이렇게.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됐어요? 양가로 1. 여섯 번째는요 양가로 가나다라.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동그라미 가, 동그라미 나.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다 예죠. 그죠? 쫙 머리 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숫자. 아니면 홀수 번째는 숫자니까. 이거는 아예 쉽게 나왔네요. 그냥. 한 개 더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좀 헷갈리거든요. 이건 아예 쉽게 그냥 숫자인 것만 알면 끝나버렸어요. 이것도 했고요. 자, 발성에 대한 서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뭡니까?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답이 보이시나요? 자, 뭐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행정사무용 봉투에 넣어라.
기한자의 전자이미지 간 찍은 후 처리까지 발생한다. 수반의 문서 보안 유지 훼손 또는 도난방지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장은, 그죠? 이거 보안 유지, 맞죠? 그죠? 이런 거 하죠. 이거는 맞겠네, 사고, 그죠? 옳지 않은 거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됐죠? 뭔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요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 찍으면 안 됩니다. 자, 안 배운 거는 찍지 말았겠습니다. 배운 것 중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봉투에 뭐 넣으라 이러면 설명 안 했죠, 그죠? 답은요, 아주 쉽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어렵게 보이지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말장난에 속지 말았겠죠? 문서는 처리가의 발송 맞는데요? 우편을 이용해서 맞잖아요. 아니, 우편이 아니고 뭐예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보내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지, 우편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메일로 보낼 수 있는데 왜 우편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라 됐습니까? 그죠? 이거는 옛날 얘기죠, 그죠? 아주 옛날에, 그죠? 뭐, 인터넷이니 뭐 이런 게, 전자적인 이런 게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우편이 원칙이었겠죠? 하여튼 지금은 아니죠, 그죠? 자, 우편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편은 지금 거의 안 써요. 우편으로 보내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다 전자적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큰 범위인 뭐예요? 정보통신망을 망으로 보내는 거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우편이 속해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이런 거. 그죠? 틀렸죠? 답은 1번이요. 2번, 3번, 뭐가 어렵게 하면서 여기는 맞다 생각하고 요것은 막 굉장히 헤매요, 지금.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도대체 답이 뭘까? 이런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즉, 설명 안 한 문제는 답에서 빼놓고 시작하세요. 또, 뭐,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럼 빼고, 쉬운 문제, 쉬운 말을 갖다가 어떻게 꼬아놨다고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말장난을 쳐놓겠지라고 한번 하고, 혹시나 내가 아는 문제인데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이번에요. 자, 이건 했고요. 뭐,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 안 나온 건데, 자, 비밀번호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비밀번호는 늘 하잖아요, 그죠? 비밀번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틀린 것이래요. 뭡니까, 이거요? 비밀번호를 주는데 우리가 틀린 게 있어요.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어떤 겁니까? 딱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2번요? 자,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비밀번호 주잖아요. 줄 때 어떻게 줘요? 여러분, 비밀번호 줄 때 어렵게 주라고 하죠, 거기서, 그죠? 8자리 이상 숫자도 섞고, 막, 문자도 섞어가고, 그래 주랍니다, 그죠? 여러분, 전화번호 주면은, 못하게 해요, 그죠? 또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 써도 또 안 된다고 나와요, 그죠? 바로 뭡니까? 답이요. 서식에 의해서 정해진 규칙대로 주면 다 알겠죠, 그죠? 이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비밀번호 줄 때 남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줘버린다면 내 비밀번호 다 공개되죠. 내 개인정보 다 팔립니다, 그죠? 어렵게 해야 돼요. 남들이 모르게 서식에 의해서 정해진 규칙대로 주면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개인별 비밀번호를 그려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자, 비밀번호는 최초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개인별 비밀번호는 안 그러겠지만은, 어떤 회사의 비밀번호 이런 거는 최초 등록할 때 보면 대충 그냥 쉽게 해서 담당자가 그냥 대충 000으로 우선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밀번호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쉽게 그냥 000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000 만들어 놨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나중에 바꿔라 하면서 그 사람 넘겨줘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자기가 또 어렵게 바꿔주겠죠. 그래서 최초로 등록을 한번 바꿔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개인 비밀번호보다는 이건 전체적인 비밀번호니까 어떤 서로가 많이 같이 쓰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최초 등록할 때 쉽게 등록해놨다가 담당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변경해서 사용한다. 이 말은 또 맞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틀리죠. 서식에서 등록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수시로 또 변경해주기 좋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죠. 비밀번호는 5개 딱 정해놔라고. 어렵게. 돌립니다. 무슨 먼저 그걸 돌려줘요. 그러면 절대 유출될 일이 없습니다. 유출되더라도 내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그 비밀번호 돌려주면 또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어렵게 한 5개를 정해놓고 그 5개만 달달 외우고 있고 무조건 그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데나 가도. 그죠? 그러면 뭐 그 중에 하나 더 가면 맞겠죠. 그죠? 그래야 됩니다. 자, 최초 등록은 정보통신망을 해서 본인이, 맞죠? 본인이 해야 되지. 남 보고 시키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진짜로 나쁜 마음 품으면 내가 안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비밀번호 가지고 무슨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또 나오네요. 이번엔 넷째 항목입니다. 넷째니까 숫자는 아니겠죠, 이번엔. 그죠? 숫자가 당연히 없네요. 그죠? 자, 네 번째가 뭡니까? 자, 얘는 두 번째. 그죠? 네 번째는 얘한테다 뭐 한 거예요? 요거죠, 그죠? 한 개 해준 거. 네 번째, 요거겠죠, 그죠? 자, 요거는 맨 마지막이죠, 그죠? 여덟 번째, 그죠? 요거는 여섯 번째겠죠. 요거는 두 번째. 자, 오늘 순서.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보고 기로 며칠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1차 도출장을 발부하는가? 며칠 지나고 나서 도출장을 발부해요? 5일이죠, 5일. 5일 지나면 발부하고 3번까지 가능하고 또 한 번 보내고 나서 2차 도출장 볼 때 3일 기한을 주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5와 3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헷갈리다도 요거 둘 중에 찍어야 되지. 이거 찍으면 안 됩니다. 533이죠. 533. 그죠? 자, 그렇게요. 50% 확률 찍으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무슨 문서의 형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느냐. 뭡니까? 공문서 기한은 무슨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전자문서였죠. 전자문서. 그죠? 여러분 만들 때, 한글 만들 때도 한글로 그 문서를 작성해서 전자적으로 만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전자문서가 원칙이에요. 뭐든지. 요즘 다 컴퓨터로 만들지. 옛날같이 그 타자기 탁탁탁탁 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엑셀로 하든 한글로 하든 뭐 또는 메일로 만들건 하여튼 전자문서가 기본입니다. 그죠? 전자문서. 아시겠죠? 컴퓨터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로 만드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자문서가 원칙입니다. 이건 다 했고요. 효력도 다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자, 보존기간에 포함되기 시작하는 날은 뭡니까?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만들었다고 해서 요번 해 1월 1일이 아니에요. 다음 해요. 시행일 아니고 기한일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몇 년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거죠? 봐세요, 여러분. 발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다 아까 나왔던 똑같은 문제입니다. 뭡니까? 이거죠. 또 장난을 쳤습니다. 여기에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많이 익혀둬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익혀둔 문제만이라도 보면은 한 30분을 맞출 수 있어요. 모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한 30%는 문제 보자마자 답이 보여요. 그냥 글도 잘 안 읽었는데 중간에 한번 읽다 보면 답이 몇 분이겠다 딱 나와요. 그 정도로 문제를 많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뭘까요? 이건 했죠, 그죠? 기간별 코드번호, 기간 번호였죠, 그죠? 이것도 했고, 효력도 했고요. 다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사장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문제들이. 물론 요거 외에 상시 가면요, 이거 지금 제가 정리 안 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처음, 듣도 보다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장에서 특히 그래요, 사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찍으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공문서에 대한 내용은 워낙 많아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나오는 문제 한 2개 맞추고 하나 듣도 보다 못한 운 좋아가고 때려가지고 그죠? 하나 맞추면 다행이고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